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댁의 2명의 시누이와 남편의 싸가지 없는 행동에 아내가 폭발을 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버렸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시댁에는 골치 아픈 3명의 환자들이 존재합니다. 시누이와 남편은 매사에 사람을 시켜먹는 버릇이 있고 스스로 하는 꼴을 못 봤네요. 이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자체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아버님도 그러셨다고 했거든요. 어찌 보면 시부모님이 버릇을 저렇게 들인 것은 아닌가 싶더군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노처녀 시누이 둘이 있고 저희 남편놈이 막내입니다. 이들이 시댁에 뜨면 시부모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계십니다. 밥을 먹다가도 딸들이 엄마라고 하기만 했는데도 바로 움직일 자세를 하고 있다가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좀 지나니까 이것들이 이젠 부모님 대신 이제는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사전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전혀 저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저것들을 내가 고쳐보려고 하면 시어머님이 본인이 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다 당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요. 솔직히 어머님도 이제 많이 지쳐 보여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봤더니 당신이 자랄 때 딸이라고 대접 못 받고 천대받으면서 자라서 딸을 낳으면 공주처럼 키울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커가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고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기는커녕 더 많은 요구를 해서 힘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딸들이 결혼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집살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많은 일을 도맡아야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아시니까 결혼해서 고생할 딸들을 위해 헌신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도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엄마는 자기들을 위해 희생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군요. 어쩌면 엄마의 희생으로 자기들이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더군요. 처음에는 어머니만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님도 어머님 이상으로 자식들에게 헌신을 하고 있더군요. 젊었을 때 많이 사랑을 못 줬다고 같이 늙어가고 있는 딸 자식한테 애 다루듯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님한테 너무 애들만 위하고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타박도 많이 하셨는데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고 나서는 아버님도 변하셨다고 해요. 이런 변화를 자식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더군요. 지금 부모들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으로서 행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요. 오직 싸가지 없이 바라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끝내는 제 몫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이라도 내가 바로잡아 보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신우들과 싸웠습니다. 저희 집에 하나도 버거운데 신우 둘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저에게는 없었으니까 싸움이 답이었어요. 신랑놈은 제가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훈련시키고 싸워서 간신히 생각 자체를 많이 바꿔놔서 저희 집에서는 곧 자라는데 이것이 시댁만 오면 시부모님 믿고 까불더군요. 신우들이 2년이란 시간 동안은 시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시키고 저한테는 부당하게 뭘 요구하지 않아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참고 살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살짝씩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끝까지 가면을 벗지 말고 고민하다 착한 척 하는 가면을 드디어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지들 가정부도 아니고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다짐을 한 거죠. 우선 본격적으로 남편부터 말을 하자면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뼛속까지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집안일을 남자가 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신혼 때 엄청 많이 싸웠는데도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변하기까지는 거의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히 이혼도 생각하고 싸운 적도 있었는데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 거의 다 남자들 생각은 같더라고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런 문제는 똑같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과 가장 많이 부딪힌 것은 같이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제가 차려준 밥을 기다리고 있고 집안 청소 다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더군요. 결혼하고 첫 출근이라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소파에 누워서 밥을 달라고 해서 따져들었어요. 오빠, 나도 지금 자기랑 똑같이 일하고 왔어. 왜 나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 거야?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침에도 그렇고 집안일을 왜 나 혼자 다 해야 해? 알았어. 조금만 쉬고 이따가 도와줄게. 뭐라고? 도와준다고? 왜 도와준다는 말을 하지? 그럼 뭐라고 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아니 그렇잖아. 둘이 사는 공간인데 왜 도와준다는 단어를 쓰냐고. 같이 하는 거지. 오빠 뭔가 착각하고 있는가 본데 집안일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니야. 오빠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 이거 다 혼자 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안 해?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그동안 이런 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늘 엄마가 다 해주셨거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만 계셨으니까 다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나도 결혼하기 전엔 친정 엄마 도움 많이 받고 직장 생활했을 땐 몰랐었는데 내가 살림하라고 보니까 집안일 무시하면 안 되겠어. 이건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안 하면 표가 엄청나고 엄마가 입버릇처럼 늘 달고 하셨던 말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 집안일은 혼자서 할 일이 아니야. 알겠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너무 강요하진 말아줘. 나도 시간이 필요해. 아니 무슨 시간이 필요해? 그럼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나도 시간이 필요하겠네. 여자는 뭐 태어나서부터 집안일하는 거 타고 태어났어? 그런 말이 아닌데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 그럼 나도 오빠처럼 내가 집안일 할 수 있을 때 같이 할게. 나도 너무 힘드네. 저는 이런 일로 신혼 때 정말 많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집에서 쓰는 그릇은 다 일회용을 쓰기도 했어요. 심지어 20평밖에 안 되는 집을 도우미를 써서 청소를 받았어요. 남편이 변하지 않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막 달렸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져서 무리하게 들어가던 적금도 해지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라도 그냥 남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기다려주면 더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시댁 가서 행동하는 거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애초에 똑같이 행동했어요. 월급쟁이 월급이 뻔한데 이렇게 사니까 자꾸 카드값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속은 엄청 타들어가고 걱정했지만 이 사람과 이혼을 할 것도 아닌데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도 기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다 말겠지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변화가 없고 거기에다 생활비까지 펑크가 나고 그러다 보니 아이 계획했던 것도 미루게 돼버리니까 신랑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워낙 아이를 좋아하는 신랑은 아이를 먼저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만약에 신랑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전혀 모르고 애부터 가졌으면 저의 미래는 안 봐도 뻔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신랑이 변화가 생기면서 차츰 좋아져 갔는데 문제는 시댁에만 가면 다시 풀어진다는 겁니다. 집에서 못한 걸 시댁이라서 제가 뭐라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자꾸 일부러 더 시키더군요. 처음엔 시댁에서까지 가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맞춰줬는데 아니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남편에 이어 시누이들까지 당연하듯이 시키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제가 앞전에 말했듯이 가면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시누이 시댁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저한테 가져다 달라 하더니 심지어 밥 먹자마자 가만히 앉아서 저한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이젠 더 안 하기로 하고 그날 참고 있던 게 터졌어요. 형님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가져다 드세요. 저는 그 말만 했는데 다들 저만 보고 있더군요. 왜요? 제가 잘못이라도 했나요? 왜들 저를 그렇게 보세요? 옆에서 있던 남편 놈이 누나, 내가 가져다 줄게. 원래 심부름이라고는 전혀 안 하던 남편 놈이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얼른 떠다 주더군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했어요. 형님, 물 정도는 이제 형님이 직접 가져다 드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야 떠다 드리는 거 어렵지 않지만 지금 가만히 앉아서 시켜 먹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물 가져다 달라는 게 이렇게 나올 일이야?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떠들고 있는 시누이한테 뭐가 문제인지 알려줬어요. 그럼 이런 게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정말 많이 착각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당연하듯이 가져다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형님이 한 번이라도 부모님한테 물 떠다린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쉬운 일도 형님은 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형님 집에 세탁기도 있으면서 시댁으로 빨래 다 가져오시는데 그것도 그만하세요. 그거 형님이 다 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다 세탁해서 말려서 정리해서 주시던데 왜 그런 것까지 어머님 손을 빌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집에 어머님 가셔서 청소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엄마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을 뿐이고 청소도 엄마가 알아서 한 거야. 그리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엄마가 하는 건데 왜 나서서 참견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 어머님 자식 새끼 잘못 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죠.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중에 애 낳으면 그 애는 또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준다고 시집이나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있어. 쓸데없이 내 걱정 해주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고 살아. 속으로 저런 걸 딸이라고 애지중지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들이 불쌍하더군요. 형님, 부모님이 늙어서까지 형님 뒷바라지 다 해주길 바라세요? 이젠 부모님들도 힘이 없다고요. 누가 내 부모 걱정하래? 네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참 한심하네요. 라고 말하자 신우인연이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저 당하고만 있을 여자 아닌데 그동안 웃으면서 대하고 말할 가치가 없어서 상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기들을 무서워해서 그런 줄 알았는지 저한테 함부로 대하려 하더군요. 저한테 호칭도 무시한 채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신우년이 먼저 너 뚫린 입이라고 할 말 다 한다? 그래서 제가 덜 했는데요? 너 원래 이딴 년이었는데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거니? 참고 살다니요. 그냥 무시한 건데. 신우이년 열이 받는 대로 받아서 집안의 물건을 저한테 던지려고 하는데 남편 놈이 말리더군요. 갑자기 그 화를 풀 데가 없으니까 옆에 말리고 있는 남편 놈을 마구 때리더군요. 너 이딴 여자랑 그동안 살았던 거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한두 대 때리고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때리니까 갑자기 남편 놈 자기 누나를 방바닥에 밀쳐버리더군요. 에이씨! 연병 그만해. 그러니까 미수가 너 우습게 보지 않게 행동해야지. 나도 할 말 없지만 내가 봐도 둘 다 정도가 지나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둘째 누나가 듣고 있더니 갑자기 남동생 등짝을 때리더니 이 새끼가 위아래도 없어? 어디서 누나를 밀쳐? 너도 그만해라. 내가 누나 대접해줄 때 그만해. 신우년들 남동생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움찔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집에 간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님 저를 향해 강한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딸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려 했는데 어머님의 저자세 때문에 시누이들 버릇 고치기는 어려울 듯 싶더군요. 어쨌든 그 한 번의 싸움으로 저희랑 시누이랑은 저희가 애를 가지고 애를 낳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한 번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 보고 사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시누이들 둘 다 저희 시댁에 간다고 하면 저희를 피해서 시댁에 오는 것 같더군요. 여전히 이것들은 시부모님 부려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변하지 않은 이상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든지 말든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어요. 어차피 저랑은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요. 신랑은 아기 생기니까 예전과는 180도 달라져 저한테도 애한테도 정말 잘합니다. 애초에 버릇을 고쳐놓길 정말 잘한 듯 싶어요. 시누이 년들은 평생 안 보고 살 것 같아요. 부모님 생신 때도 따로 만나서 챙겨드리고 있고 명절 때도 따로 찾아뵙고 있으니까 영영 만나지 않을 것 같네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나 한두 번 보려나? 어쨌든 저는 그때 봐도 아는 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누이들이 어린가? 아무리 그래도 애를 똑바로 키워야지. 다 부모 잘못이야.